안녕하세요, 워터월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 이끼만보를 만들어 볼 겁니다. 평소 즐겨보던 3D 펜장인 사나고님의 이끼만보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그럼 저도 3D 펜 작업을 해야 하니 설계도를 봐줄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우연히 잠만보 피규어를 주었지 뭐예요. 저도 3D 펜을 구매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거 만들다간 영상 업로드를 포기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해외 직구로 적합한 피규어를 찾아줬습니다. 뒤에 구멍이 뚫린 모양새가 딱 저금통이죠. 자, 이제 잠만보에 이끼부터 붙여줄 건데요. 오늘 사용할 이끼는 지난번 촬영 때 잠깐 소개했던 달인의 수족관 사장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위핑모스를 사용해 줄 겁니다. 우선 이끼를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야 이끼에서 새로 자라난 잎들이 골고루 퍼질 수 있습니다. 잘게 잘려나가는 이끼를 보고 있자니 문득 자연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연에서 스스로 자란 이끼들은 어쩜 그리 이쁘게 돌에 착 붙어있는 걸까요? 사람이 그 모습을 구현하려면 이렇게 가위질과 본드칠을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혼자 하면 손에 본드가 덕지덕지 붙을 게 뻔하므로 촬영을 도와주러 오신 아이나리움 사장님과 분업을 진행해 줄 겁니다. 제가 본드를 바르면 아이나리움 사장님이 그 위에 이끼를 사뿐히 얹어주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하면 제 손엔 본드가 묻지 않기 때문에 개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악의 난이도인 발바닥부터 붙여볼 겁니다. 표면이 매끈하게 코팅되어 있어 본드가 없으면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붙여줘야 합니다. 매일 돌이나 유목에만 이끼를 붙이다가 플라스틱 발바닥에 이끼를 바르고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세밀한 디테일은 나중에 잡기로 하고 일단 면적이 넓은 배 부분에 본드를 떡칠해줍니다. 확실히 면적이 넓으니 붙이기가 훨씬 편하네요. 배랑 팔을 모두 발라주니 슬슬 이끼만보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어 등과 엉덩이도 붙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끼를 욕심내서 너무 많이 얹으면 물에 넣을 때 다 떠내려가고, 그렇다고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이끼가 하얗게 뜨면서 갈변하기도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붙이고 있는 사장님에게 잔소리를 계속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귀여운 뒤통수에도 본드를 발라 이끼를 뭉텅이로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보니 제가 예전에 하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길리슈트를 입은 잠만보 같아서 제법 귀엽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귀와 얼굴 라인입니다. 이끼만보의 핵심은 얼굴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얘가 잠만보인 걸 알아보니까요. 원래 어려운 숙제는 나중에 하는 편이라 다른 곳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접근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잠만보 M자 탈모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30대 이상의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에 떤다는 그 탈모가 잠만보에게도 찾아온 것 같네요. 예전에 잠만보를 볼 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나이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은 머리털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제 주변 친구들은 어느덧 이마가 까진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잠만보의 M자 탈모는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나머지 숱이라도 꽉꽉 채워줄 겁니다. 귀 쪽도 꼼꼼하게, 얼굴 라인도 섬세하게 붙여줍니다. 파란색 피부가 얼룩덜룩 들어가면 완성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다 문득 발바닥 한쪽에 이끼를 안 붙인 걸 발견했습니다. 발바닥도 빠르게 이끼를 발라줍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잠만보를 물에 넣어야 하거든요. 아마 지금 넣으면 덜 붙은 이끼 때문에 물속이 난리가 날 거라 미리 이발을 한번 해줄 겁니다. 제트엔진 선풍기로 덜 붙은 이끼를 날려주고 가위로 길게 튀어나온 이끼들을 잘 정리해줍니다. 이때 잘려나간 이끼들은 버리지 않고 모아서 숱이 부족한 부분에 다시 재이식해줄 겁니다. 다듬다 보니 덜 붙은 곳도 보이고 아예 본드채 떨어져 나간 빈틈도 발견됩니다. 그나저나 살면서 스프링 가위를 이렇게 많이 써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편해서 하나쯤 사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석구석 다듬고 나니 떨어진 이끼도 많고 빈자리도 또 보입니다. 다시 꼼꼼히 재이식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끼로만 만들면 단조롭기 때문에 아이나리움 매장에 있던 리시아 모스를 조금 섞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연에서도 한 종류의 이끼만 자라지 않듯 여러 모스가 섞이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두 종류의 모스가 섞이니 텍스처가 살아나면서 아주 흡족한 비주얼이 되어가네요. 원작 이끼 만보를 보면 머리 위에 귀여운 꽃이 피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잠만보 정수리에 수초를 3종류 올려줘 볼 겁니다. 실제 발리스네리아라는 수초에서 핀 꽃 하나, 꽃처럼 생겨서 이쁜 골든, 동글동글 귀여운 바코바라는 수초를 올려줍니다. 모두 일자로 곧게 자라줘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서지만 일단 붙여놓으니 비주얼은 괜찮네요. 이제 어항에 넣기 전 물에 띄워 이끼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테스트 겸 반신욕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도중에 이끼가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요리조리 돌려가며 물을 적셔줄 건데요. 안돼. 이빨이 떨어졌어. 수초꽃이 꺾여버렸습니다. 정말 예뻤는데 딱 한 줄기 있던 꽃이었는데 최대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수선을 해보지만 한번 꺾여버린 수초의 마음은 복구가 되지 않네요. 작업을 위해 어항을 씻어주고 제트엔진으로 물기를 날린 뒤 휴지로 잘 닦아줍니다. 제트엔진 볼수록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도 사세요. 아마 있으면 두고두고 쓸 겁니다. 청소가 끝났다면 어항 뒤편에 백스크린을 붙여줍니다. 군생활 시절 칼질을 워낙 잘해서 저는 소드마스터라는 별명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네요. 콘텐츠 할 때마다 매일 수족관 사장님들께 해달라고 징징댔던 업보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돌을 쌓아 동굴을 만들 기틀을 잡아줄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돌을 붙여가며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벽면 작업이 끝나면 돌을 공중에서 손으로 잡은 채 본드와 가루를 뿌리는 고급 기술을 활용해 줄 건데요. 위쪽을 약간 덮어주는 동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은 현재 일을 쉬고 계시는 아쿠아리스모 사장님께 전수받았습니다. 어서 새로운 매장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면 잠만보를 살짝 올려봅니다. 오른쪽 공간이 약간 비어 보이는 것 같아 돌도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포인트 조명을 비춰보니 제가 딱 원하던 그림자진 어둠 속의 동굴 느낌이 완벽하게 연출됐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제 동굴 내부가 너무 썰렁하지 않도록 음성수초를 군데군데 심어줄 겁니다. 잠만보뿐만 아니라 동굴 자체도 자연의 일부처럼 보였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완성된 동굴 속에 조심스럽게 물을 채워주면 사실 만들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이제 관건은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번 어항은 제가 직접 집으로 가져가 관리를 하며 변화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고요. 책상 위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책상에 작은 어항을 놓고 싶었는데 실제로 올려두니 감성이 좋죠. 모니터가 무려 4개나 있는 정신없는 책상이라 어디에 둘지 고민하다가 가장 구도가 잘 나오는 왼쪽 모니터 아래에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이끼와 수초들이 예쁘게 자리를 잡으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없어도 죽진 않지만 있으면 더 예쁘게 자랍니다. 영상 편집할 때 핀 조명을 틀어두니 은은한 무드등 느낌도 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아직 물고기가 없는 상태라 과감하게 환수를 한번 진행해줍니다. 수초어항이 자리 잡는 초반은 생물을 넣지 않고 100% 환수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것을 드레인 환수라고 합니다. 소일이나 추가로 넣어준 비료의 영양분이 물 안에 쌓이면 이끼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조명도 변경을 해줄 겁니다. 메탈라이트 스팟 조명을 준비했는데요. 바닥에 원목 받침대가 있고 스탠드로 깔끔하게 세울 수 있어서 디자인이 참 예쁜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수초는 장비빨입니다. 메탈라이트 조명은 붉은색을 넣었을 때 발색을 극상으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죠. 가격이 좀 비싸지만 분명 수초들은 더 예쁘게 자랄 것 같습니다. 2주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초가 좀 자란 게 눈에 보이는데요. 사이사이 이끼도 생겼고 더벅더벅해진 느낌도 있어 트리밍 작업을 진행해 줄 겁니다. 가위를 들고 잠만보의 얼굴 라인과 머리 위 수초들을 싹둑싹둑 정리해 줍니다.
물 안에 넣고 트리밍하는 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데요. 편집하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꺼내서 자를 걸 그랬나 싶네요. 잘려나간 수초 조각들은 환수를 반복하며 싹 건져내줍니다. 트리밍을 해주니 본드의 영향으로 군데군데 하얗게 변한 부분, 갈색으로 변한 부분도 보이는데요. 원래 뜯어내고 새로운 모스를 붙여주면 좋지만 남은 모스는 수족관에 두고 왔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항에 생물도 몇 마리 투입해 줄 건데요. 이 친구들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초왕으로 꾸민 이끼만보 30일간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잦은 촬영과 외출로 30일차 치고는 생각보다 관리가 좀 잘 안 됐는데요. 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추후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서 예쁘게 자랄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잠만보 피규어를 구매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이 어항은 영상이 업로드된 오늘 8월 15일, 16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색동물 박람회에서 아카인의 부스를 한 자리 빌려 전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물이 궁금한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터월드였습니다.